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느라 사과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논란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한 지 40일째 되는 오늘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쿠팡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국민들이 실망한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모든 사실이 확인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 여겼지만 오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준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국민 설명이 소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논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 달간의 노력 끝에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했다며 유출자 진술과 범행 도구를 확보해 유출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된 점, 외부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는 등 자체 조사를 통한 셀프 결론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중대한 침해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불완전한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거듭 공표한 겁니다. 퇴직자 계정 권한 관리를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5개월 동안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는 것에도 실패하고 제한적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을 강조한 결과 발표는 또 다른 소비자 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문회 출석하기 전에 액션을 취했다 표현하는 것이지 자체 조사 결과 그 내용을 법원에서는 아주 중대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근데 사실 보여지지는 않지만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쿠팡이 공개한 영문 성명도 논란입니다. 한글판과 달리 정부와 언론의 비판을 사실상 허위 주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미국 증시에선 쿠팡 주가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26일 쿠팡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입니다.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 공문으로는 불필요한 불안감이라며 다소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영문본은 결이 확연히 다릅니다. 불필요한 불안 대신 허위에 따른 불안이라고 못 박았고 억울한 비판이라는 표현은 허위로 제기된 혐의라며 정부와 언론의 지적을 사실상 허위 주장으로 규정했습니다. 협력 과정에 대한 묘사도 딴판입니다. 공문본은 쿠팡이 정부와 만나 협력을 약속했다고 썼지만 영문본은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전면 협조를 요청했다며 먼저 손을 내민 쪽이 마치 정부였던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층 강한 어조의 영문 성명은 미국 투자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쿠팡이 외부 유출은 없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6.45%나 급등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쿠팡의 대형 사법 리스크가 통제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어느 때보다 강경한 상황에서 쿠팡의 이런 이중 메시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의 안도 매수세를 노린 승부수가 오히려 규제 당국에 더 큰 칼날을 부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진영 출신의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여야를 넘는 파격 인사로 경제 분야 전문가를 지명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물타기 인사라면서 이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내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부처입니다. KDI 연구위원 출신의 이해훈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는 등 경제통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한나라당 등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만큼 전문성을 강조한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누가 어떤 흠을 잡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실용과 통합이라는 어떤 그 국정의 철학, 기조 우에서 이분들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보훈부 장관에 보수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을 기용한 사례처럼 청문회 부담을 줄이려는 판단으로도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소신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내정이 물타기라며 출세를 위한 부역행위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즉각 제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 최근까지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한나라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이네이블 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180일 동안 이어진 김건희 특검이 오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을 구속 기소했지만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관계자를 불러내지 못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16개 의혹을 들고 출범한 특검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1시간 동안 진행된 첫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서희건설에서 선물한 6,200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과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받아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곧이어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데엔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추가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몫이 됐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추정됐던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봐주기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소환에 불응하자 경찰에 남은 수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침표를 찍었고 내년 1월부터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첫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